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뉴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이혁준 기자 나왔어요. 이혁준 기자. 네. 정부가 발표한 그 3차 전세기 교민들이 오면 어디에 격리할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네. 예상되는 곳이 어디예요? 네, 일단 1차와 2차로 들어온 교민들, 지금 아산과 진천에 격리돼 있습니다. 예.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 또 진천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죠. 일단 이 두 곳은 아니라고 정부가 못 박았습니다. 공실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빈방이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격리 장소로 논의했던 충남 천안의 우정공무원 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도 후보지 중 하나입니다. 일방적인 발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 과정을 먼저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입국 심사에서 거부된 경우는 없는데 미리 차단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죠? 네, 법무부가 해외 현지에서 일단은 발권 단계부터 입국을 차단하는데 그 외국인이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499명이었습니다. 예. 네, 지난 4일 0시부터 14일 이내에 후베이 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는데요. 법무부는 중국인 입국자 수가 지난 4일부터 나흘 동안 3분의 1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확진자분들 가운데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네, 25번째 확진자 나이가 73살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가장 나이가 많았던 경우는 그 8번째 확진자가 62살 한국인 여성이었는데요.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가 확진한 우한 더 플레이스 근무자였죠. 25번째 확진자는 지난 6일부터 발열과 기침, 인후통이 시작됐는데 감염을 시켰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 아들과 며느리보다 먼저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네, 오전에 나왔고 아들과 며느리는 오후에 나왔어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증상이 더 빨리 시작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사망자 나이 전체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달 30일 일본에서 분석한 사망자 54명의 평균 연령이 70살이었습니다. 네. 네, 65살 이상이 78%였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의 경우는 바이러스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고령자가 아무래도 사망률이 좀 높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확진자가 퇴원하면서 지금까지 3명이 이제 완치 판정 받은 거 아니에요? 네. 퇴원한 3명은 항체가 다 생긴 겁니까? 네, 일단 그 질병관리본부가 이 퇴원한 환자들에게서 그 항체가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체를 일단 추출을 해놨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중국 그 감염병 전문가인 퉁차오의 베이징 차오양병원 부원장이 그 6달 정도는 재감염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예, 퉁 부원장도 항체가 생겼는지 이렇게 분석을 실제로 한 건 아니고 그 사스에 걸린 환자의 경우 체내에 항체가 최소 6달가량 남아 있었다는 걸 근거로 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일본 얘기 좀 해보자고요. 일본에서 잠복기 상태에서 절반 이상이 감염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그 절반 이상이 그 무증상 또 잠복기 그 같은 얘기죠. 네. 이 상태에서 그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갔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건데요. 그 일본 연구팀이 중국과 태국, 미국을 포함해서 6개 나라 정부가 발표한 사람 간 전염 사례 26건을 분석했습니다. 뭐 26건이니까 옮긴 사람 또 옮은 사람 2차 감염자까지 하면 52명이겠죠.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일단 감염에서 발병까지 그 잠복기가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평균 5일 정도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연구팀이 따져본 2차 감염자의 잠복기는 평균 3.4일이었습니다. 오. 이게 기준이 첫 번째 환자의 발병일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따져본 건데 예. 그 2차 감염 절반 이상이 5일 미만이라는 점은 그 1차 감염, 그러니까 감염을 시킨 사람의 잠복기에서 옮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무증상이라는 게 이제 아예 증상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무증상,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질병관리본부가 브리핑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여기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증상, 발열과 기침, 인후통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상 그 감기, 독감과 증상이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확진자들 보면은 콧물이나 몸살 기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콧물이나 몸살 기운을 무증상으로 볼 거냐, 증상이 시작된 걸로 볼 거냐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시작되면 바이러스가 밖으로 더 많이 나오는데 정말 아무 증상이 없다 해도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미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일단 중국에 다녀왔다면
경미한 증상이 있어도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게 질병 당국의 권고입니다. 네. 현재 강제 격리는 후베이성을 갔다 온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네. 그 솔직히 무서운 게 네. 공기 중에 이제 전파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일단 비말, 이 침방울로 그 전파되는 거랑 공기 전파는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은 비말 전파로 보고 있는데요. 메르스나 사스를 포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침방울이 튀는 2m 범위 내에 있거나 혹은 또 침방울이 이렇게 튀어서 묻어 있는 걸 손으로 만지거나 코나 입으로 들어가는 걸 비말 전파라고 합니다. 네. 반면 공기 전파가 된다는 거는 침방울이 다 말라도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다가 전염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전문가 의견은 지역사회에서는 공기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네. 그러면 침이 분수처럼 막 확산해요? 비말로? 그러면 전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뭐 2m까지는 뭐 확산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확산을 하려면 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한적 전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병원 같은 환경이 위험하다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감염된 사람에게 호흡기 처치를 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쓰면 에어로졸처럼 공기 중으로 확 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바이러스가 묻은 그 침방울이 스프레이처럼 번진다는 건데요. 네. 음압 병상을 쓰는 이유기도 합니다. 음압 병동 구조가 안에 있는 공기든 뭐든 아예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음압 병실 자체가 압력이 낮으니까. 네. 기압이 낮으니까 압력 밖으로 차이로 아예 못 나갈 수가 나가도록. 없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검사 중인 사람들이 지금 1,000명 가까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불법 체류자는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법무부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를 255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도 포함한 숫자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검사받으러 갔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걱정 당연히 할 겁니다. 뭐 일단 검사 비용 16만 원 정도인데 내 외국인 모두 무료고요. 의료기관 공무원은 그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서 환자의 신상 정보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게 관련법의 지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증상이 있다면 바로 선별 진료소로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이혁준 기자였습니다.